반갑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우선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올해 건강하시고 또 우리 언론 각사 그리고 가정마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발표해 드리려고 했는데 10월 29일 날 그 무안공항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오늘로 미루어져서 오늘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께 새해 업무 계획을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10대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10대 뉴스와 시민이 뽑은 10대 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이따가는 제가 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한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업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지나고 을사년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세종 시민이 선정한 2024년 10대 성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은 대중교통 대혁신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응패스 출범 등 혁신적 변화를 몸소 피부로 느끼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출생률 회복을 통해서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은 것을 가장 뿌듯한 성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실적으로 2조 3천억을 돌파를 했고요. 한글 문화도시를 지정받고 그리고 공동 캠퍼스 개교, 법원 설치법 통과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힘을 합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생각하는 저는 2024년 주요 성과로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5대 비전으로 정립한 일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시정 4기 2주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그리고 한글 문화도 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 관광 도시, 그리고 혁신산업 도시라는 세종시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2025년은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탄핵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앞서 말한 기존과 함께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현실 속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세종시의 사자성어로 본립도생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과거에 역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1997년도에 IMF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단결력은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우리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저는 시민 여러분께 새해 들어 세종사랑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서 향후 행정수도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시를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세종시가 가진 강력한 시민의
정신적 자본으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민추진단이 정치권에서 삭감한 비축제의 역사를 이어나간 것처럼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앞두고 세종시의 명소, 맛집, 명품과 같은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세종시를 살리고 다시 뛰게 하는 세종사랑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을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온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행정 수도의 완성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을 앞당기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몸이 부서져라 뛰겠습니다. 그동안 공들여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헌법의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 브리핑 때 저는 행정수도 개헌과 서울 세종을 연계한 국회 양문제 등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그동안 논의해온 개헌 TF를 만들어서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 삼도록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제2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국회 이전과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와 행정수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 TF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농어촌 공사가 세종에 복합 4억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세종시는 공공행정 도시로서 공공마이스 산업 발전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마이스 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행복청과 함께 제2 컨벤션 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종 컨벤션 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과기부의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 공제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2025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트 페스티벌인 코카카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코카카 행사라는 것은 전국 문화예술 공연 박람회 같은 것으로서 2006년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 순회 행사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 코카카 행사에는 전국 문예회관 및 200여 개 단체의 문화예술 관계자 등 약 2,000여 명이 우리 세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거의 결정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지방자치 종합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행사와 전국 행사를 유치하여 공공마이스 산업을 세종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원 속의 도시 프로젝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통해 삶과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록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는 유산되었지만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미래마을 조성, 100대 마을 정원 가꾸기 등 정원 문화를 가꾸고 국가정원 지정과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정원문화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금강에서 운영된
달빛배 수상 레저 프로그램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친환경 수상 레저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인근 상권과 연계되어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친환경 도시라는 큰 틀에서 자연의 이용과 환경 보호, 자연의 선순환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환경재단 설립과 기후대금 기금 조성 등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녹색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선도 도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시티 5개년 로드맵에 따라 연차별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부산과 함께 2018년에 지정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도지구 본격 개발과 함께 21종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원 구비서류 제로와 디지털 혁신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421개의 구비서류를 폐지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민원 콜센터 AI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청 LH와 함께하는 투자 유치 원팀을 구성하였고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 민원 해결센터를 개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3조 원의 누적 투자 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절실한 마음으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용도 허용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개최한 상가 공실 박람회에서는 474건의 상담과 함께 실계약도 성사시켰으며 행복정, LH 등 유관기관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든든한 서민경제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아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조속히 완료하여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사이버 보안, 중입자 가속기, 양자를 3대 혁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해태운 세종을 전 세계인의 행사로 발전시키고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과 과학 캠프 프로그램과 연계한 양자 컴퓨터 인재 양성 등 중입자 양자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는 자립 가능한 미래의 농촌마을 모델을 제시하고 광역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신신장터, 신신장터 4호점을 개점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농, 청년농과 함께 복숭아, 배, 한우 등 지역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문화관광 체험 산업과 새로운 반려동물 산업 등 새로운 6차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에 이어 올해는 그간 이루지 못했던 한글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과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 수도로서 한글날 정부 주칙 세종시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글문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한글 교육, 한류문화 체험, 한글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한글학회,
세종학당 등 국내의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시에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 한글 비엔날레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글 문화를 산업화, 예술화하는 노력과 함께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한글과 세종대왕으로 정립하여 전 국민이 찾는 행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북아 최고의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박물관 도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민관이 협력하는 박물관협회를 설립해 도시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기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우수박물관, 미술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문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욱진 생가기념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장욱진 브랜드를 지역 예술의 정신적인 뿌리로 삼겠습니다. 내판역 미술마을을 지역 예술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근대문화예산의 보고인 조치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낙화축제, 복숭아축제, 세종축제, 비축제 등 사계절 축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비축제는 시민들께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개최한 특별한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소중한 시민 정신 자산으로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고 맛집, 공연, 예술과 연계하는 관광 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더불어 야간 분시장 제도를 도입해 도심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27년 춘천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어려워졌지만 폐막식 개최와 선수촌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 1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게 위생업소와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업소 및 투어, 맛집 인증제 등을 착실히 준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국제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다비 빙상장 등 시민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문체부가 추진 중인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세종시를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대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응패스 시행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현재까지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매달 11% 이상 증가하였고 어울링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이응버스 두루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된 계기도 했습니다. 이응패스는 기존의 2만원권 외에 1만원권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갖추고 간편 인증 시스템, 여민정 통합카드 개발 등을 통해 시민 편의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월 1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 직원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지역식당을 이용하는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급행철도 CTX, 또 세종 공주 및 세종 조치원 BRT 사업을 통해 세종 중심의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천마을 IC 시설과 같은 시민 수건 사업도 빠짐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해 지역 안정도 종합 평가에서 24년도에 A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으며 지역 안전 지수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시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세종시민 안전주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범시민적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를 도입해 UN 재난보건력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응급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개소한 소아 전문 응급센터 달빛 어린이병원에 이어 2025년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조성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범사회적 인구 위기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보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유보 통합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보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인구문화 교육을 확산하고 젊은 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특허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공동 캠퍼스 개교와 지역혁신 대학 지원 체계 출범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해입니다. 앞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이 긴밀히 연계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민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종합복지센터를 1개소 추가 개관하여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성 긴급전화 운영을 통해 여성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실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지형 구역 내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 납세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분양아파트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확대와 같은 시민 요구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속 협의하며 지역이 잘 살고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세심히 챙기고자 수요자 중심의 업무 계획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잠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생애주기, 가구, 개인 등 특성별로 구분해 시민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 5대 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동참하여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한글문화 수도로서 전 세계가 주목되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최대의 박물관 도시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서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누구나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한글문화 특구, 즉 3개 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의 메카로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김규철 국장님. 프레시안 김규철 국장입니다.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짜셨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시가 와 있는데요. 올해 그 지방채를 발행하실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발행 규모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 그 외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 계획하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응 패스가 저 전체 1위에 가장 큰 뉴스가 되면 좋은데 노인들이 작년에 이응 패스 카드 만들 때 그 컴퓨터를 통해서 발굴받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책수석하고 경제부시장 지난번에 시장님 단식하신 이후에 사의를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임자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다 제가 1년 전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줘요. 언론이라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지 부시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래. 예, 지방 세수 확보와 지방채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채는 우리가 발행을 한다 해도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나 이런 데 쓸 수는 없고요.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안전 유지 관리 사업, 재난 관리 사업 여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일반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 부족한 세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말하자면 취약해진다면 지방채를 확보해서라도 안전 부분,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시민의 안정에 관한 문제를 그거는 빈틈없이 챙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액수는 우리 백발 시장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지방세수 확보는 사실 세수 확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올해 약 8,400억 정도의 지방세가 세수가 우리가 세수를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갑니다만 이런 정도에 따른 그 세수를 가지고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8,490억인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0억 정도가 올해지 25년도에는 그와 비슷한 규모로 세수가 우리가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세수를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 세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를 우리가 또 별도로 행안부에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 교부세를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받았어요. 58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방 교부세도 작년보다 올해 사실 지방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몇 프로? 9%? 0.9%. 0.9%가 지방 교부세 규모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세수가 덜 거치면서. 근데 우리 시는 오히려 작년보다 25년도에 보통 교부세가 더 많이 교부가 되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외 수입이나 그리고 의존 재원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 패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용 패스 발급받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석 경제부시장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 단식할 때 우리 정책수석 두 분하고 정책보좌관 그리고 경제부시장이 저한테 사표를 주셨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정치권의 문제지 정책보좌관이나 경제부시장이 무슨 책임을 질 영역은 아니다. 다만 시장이 단식하기 이르기까지 보필을 잘 못했다. 라는 그런 점에서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제부시장하고 그 정책보좌관이 둘이에요. 하나는 유진수 수석하고 한승희 보좌관인데 유진수 수석은 자기가 사표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더 좋은 말하자면 직책을 얻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진수 수석은 정책보좌관 자리가 현재 공석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뽑으려고 하고 있고, 경제부 시장과 정책보좌관은 당분간 그대로 유임시키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행정부 시장, 경제부 시장은 부시장 직접 말씀하시지. 왜 저 인터뷰 요청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나중에 부시장한테 직접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예, 또 질문. 대전 MBC 김민희 부장님. 네, MBC 김은미 기자입니다.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이제 행정수도 이제 완성을 위해서 국회의사당 9년이라 제2대통령 집무실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이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좀 올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23년도였습니다. 24년도가 아니고 23년도 7월에 제가 취임 2주년 브리핑에서 1주년이군요. 1주년 기념 브리핑에서 제가 이제는 우리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되고, 개헌의 방향은 저는 뭐 시장으로서 뭐 거기까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완전하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서 완전한 수도로 하든가, 정의 안 되면 제2의 수도로서 이원 집정부제 내지는 양원제 도입해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이 아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원 같은 개념, 그리고 서울의 여의도는 상원 같은 개념, 이런 개념의 수도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걸 위해서 행정수도 개헌추진위원회를 행정부 시장 팀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분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마치 시대 정신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개헌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이 분산되는 쪽의 방향으로 결국은 되지 않을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너무 대립적인 그런 권력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분산형의 개헌이 되었을 적에 우리 세종시가 서울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개헌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총선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다 세종시의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완전 이전을 그때 당 대표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들은 바뀌었지만 그러한 발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세종 시민과 함께, 이게 뭐 시장만 혼자 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정치권과 그리고 세종 시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내지는 수도가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세종 최준호 부장님. 제가 준비 여러 개 해왔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 주제로 달빛배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형 패스도 제 참가도 하고 성공적인 정책인데 달빛배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계절이 좀 겨울이라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던 좀 봄부터 운행을 좀 했으면 다시 운행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여기 호수공원이라든가 보복조소지 같은 데를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을 이제 그걸 하려면 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 용역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또 이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여기 2km 아래쪽에 저 세종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아마 멋지게 잘 만들어놨는데 재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가동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패스는 네, 회원회의도 별 질문 아니시고, 달빛배는 저도 작년에 그 마지막 날 타보았어요.
근데 그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경유나 이런 것들이 그 강물에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친환경적인 그 유인시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시민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빛별을 그대로 좀 연장해 볼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100% 민간 업체가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더해라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거 시범 사업이었지만 뭐 크게 이익은 보상하고 뭐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바이고, 또 제가 금빛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달빛배를 이응달리민트에서 계속 운영하는 문제는 그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업체도 뭐 시기도 자기들 사정이 좀 맞아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좋겠습니다만 계절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고, 사실은 호수공원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용도 변경이라든가 하는 걸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이 달빛배를 운영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용역 결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해서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호수공원에서도 그런 달빛배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문제는 저는 뭐 이제까지 변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종보는 가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종보 가동 문제는 결정권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동할 것이냐라는 문제의 결정권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 문제이고, 저는 어쨌든 이게 녹주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가 말하자면 최소화가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가능한 한 세종부를 가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정국이요. 네, 연합뉴스 한정구입니다. 좀 전에 했던 질문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후임 대통령 집무실을 그 세종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는 세종에 어쨌든 제2 집무실이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쭉 생각해 왔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는 그 북한섬 밑에 있는 청와대는 말하자면 영빈관으로 쓰이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쓰고 있는 용산 한남동에 있는 관저는 옛날 외교부 외무장관이 쓰던 관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대통령 전용 우리가 관저라는 것이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이미 뭐 예산 등 여러 가지로 좀 확보가 돼 있고 그걸 추진한다면 제대로 지어서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곳으로 더 확고하게 또 앞당겨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티엔 이범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 참석한 모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간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도움이 될까 말씀인데요. 그 관광 활성화 측면이라면 야간에 첫째적인 조건이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라든가 CCTV가 없으면 범죄라든가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특히 동락정이나 역사공원이라든가 인난수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가보면요. 조명도 없을 뿐만 아니고 CCTV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요?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문화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데 3일체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행복청, LH, 세종, 시청에서는 3일체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문화재 자료가 현재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는 장석 기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이크를 장석 기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건강보다 요즘에 제가 요즘에 제가 기사를 좀 준비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부하님이신가요? 그분들이 땅을 많이 내놔가지고서 세종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전월산 밑에 있는 임경철 고택이 1938년에 만들어져가지고서 계속 유지하기라고 LH에서도 그 후손들한테 보존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철거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시장님이 뭐 근대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지금도 부재졌을지 모르겠지만 임시 문중들한테는 부안 임시 문중들한테는 가장 지금 현대 근대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 경기 대회에서 또 지금 보면은 탁구 경기장이 빠져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KTX 역사 우리 이제 지역 수건 사업인데 이걸가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요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2023년 정부에서 평택서부터 오송까지 3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복선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반이 지하 40m로 해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관통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그 정도라면은 국토부에다가 과감하게 KT 역사를 신청할 수 있지 않나 가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원선 기자님 말씀으로 그 야간 경관 조명하고 CCTV가 경제에 필수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 야간 경관 조명은 그 야간 경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부 우리 종합청사가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도 좀 그릴 때가 좀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에도 좀 야간 경관 조명을 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인데 중앙청사 조명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감은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야간 경관 조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는 이제 교통 CCTV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한 또 방법을 위한 CCTV가 있는 건데 이런 CCTV도 계속 이제 확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담보돼서 그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리고 장석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임경철 고택 문제는 저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철거하는다고 했다가 지금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 유족 측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보상했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그러면 그 보상 받은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좀 같이 검토를 해보면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학교 탁구는 지금 우리가 정부 청사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탁구 시합을 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탁구 경기는 세계대학 경기 때 세종시에서 예정대로 우리가 칠 수 있다. 약간의 시설 보완은 필요하겠죠. 그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역사는 제가 KTX 역사를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가지고 취임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국토부나 그때 원희룡 장관 만나서 협의도 하고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CTX라는 걸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으로 바뀌어서 그냥 KTX 역사에 뭐 호남산 지선에 역을 하나 세우자 안 세우자나의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대전, 우리 세종, 조치원, 오송, 청주공항 그리고 그 천안까지 이르는 CTX 그 철도망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그쪽에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할 적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KTX 역사대로 할 문제가 아니고 요건 통합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 역사가 하나 들어서는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CTS 역사를 통해서 CTS 철도망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미국 출장을 가신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로 양자 개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요, 이 대전 쪽에서도 카이스트하고 이제 바로 MIT 연구진들이 와서 캠프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자 산업과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개의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핵심 산업으로 정한 중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 암치료센터 지난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 문제는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맨 처음에 양자 컴퓨터를 우리 시에서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또 추진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당시 MIT의 그 노벨 수상자 교수가 카이스트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 강좌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연구소도 만들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스트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각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전에는 이제 카이스트가 있죠. 이제 그 카이스트와 우리가 인접한 지역이 세종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대전시와 할 일과 그리고 세종하고 할 일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카이스트 대전에서는 대전과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같은 과학 인프라는 대전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카이스트 학생들과 그리고 기초 연구를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으로 카이스트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 이러한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실을 만들고 교육시설을 만드는 그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요즘에 한국 상황이 너무 이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정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토지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자꾸만 좀 걸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쪽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비치 김유현신 기자인데요. 그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지금 세종사랑 운동이 캠페인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세종사랑 운동이 새마을 운동처럼 좀 추진되려면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 입장문을 방금 봤는데요. 입장문을 보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이 민심을 대변하는 헌법에 맞는 합리적인 입장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불안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 시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제 낸 입장은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어요.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 12명이 합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입장입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 입장에 사인을 했고 거기에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